종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네. 환자분들 중에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임플란트는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7가지 대표적인 전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임플란트 못 하나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 허브가 더딜 수 있고 감염에 좀 취약해질 수 있는데, 당뇨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당뇨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이게 보통 정상인들은 4에서 6 사이이지만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6 이상의 지수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절개도 해야 되고 출혈이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분들은 내과 전문의 협진이 필요하고요. 최대한으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거나 주사를 맞았으면 임플란트 위험한가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주사를 처방받으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약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턱뼈 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같은 경우는 데노수맙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병원 내원을 하셨을 때 언제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사를 맞으셨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과와 협진을 해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니까요. 내원하셔서 상담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아스피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먹고 있어도 임플란트 되나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혈액이 굳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 쪽에서 의뢰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과 협진안에 3일에서 5일 동안 보통은 약을 중단하시고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 위험한가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아스피린과 같은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과와 협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인의 혈압은 120에서 80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고혈압, 그 중에서도 수치가 160에서 100 이상 나오신 분들을 한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요. 심장 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가 어려운가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심근경색이나 스텐트 시술을 6개월 이내에 하신 분들은 최대한 지연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 이제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안에서도 와파리라는 약을 처방받으셔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INR이라는 수치를 꼭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인들은 1 내외를 왔다 갔다 하지만 와파린에 드시면서 본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수치가 3.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면역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더라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일단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더 내과의 협진이 필요하고요.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령인데 전신 질환이 여러 개 있어도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신질환은 한두 개씩 있기 마련인데요.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전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 수치나 컨디션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그 수치를 치과에서 상담하시고 또 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과 협진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